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5년 동안 정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결국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주식과 우리의 아파트가 올라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줄남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인생 조언 시리즈. 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5년 동안 정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목적지에 빨리 가는 방법. 정말 다른 차들 방해 없이 나만 갈 수 있는 이렇게 뻥 뚫린 길,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길은 없습니다. 네,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런 공포감, 뭔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길이 없을까?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차가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막 어디로 갈까 굉장히 빨리 가려고 2차선, 저차선 옮겨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자산시장은 강형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강한 효율적 시장.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가격이 뭔가 어떤 정보를 빨리빨리 반영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는데, 빨리빨리 반영한다는 면에선 좋은데 너무 쓸데없이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나만 알겠습니까? 나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자, 결국 정보는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 반영되다 못해 너무 심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 문제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재테크에 열중하지 말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재테크 열중하지 말라고요? 멘토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재테크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입니다. 돈을 불리는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기술 필요하기도 하겠죠. 자,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저축과 절제는 재테크, 결국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 자체입니다. 돈 자체가 바로 돈줄남이 얘기하는 저축과 절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요즘 돈줄남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있는데, 자, 부자가 되려면, 미래에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물론 좋죠. 예, 투자 성공하죠. 주식이나 아파트 같은 거 잘 사서 좀 그걸로 돈도 좀 벌고 그러면 좋겠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것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절제. 절제는 슬소생입니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슬소생 10계명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저축과 절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제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정우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 돈이 무려 1억 1,300만 달러. 와, 엄청납니다. 1억 1,300만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6년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종호 선수가 차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의 연봉이 1억 1,300만 달러면 한화로 얘기하면 거의 한 1,400~5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연봉으로 따진다 그래도 거의 한 230~40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과연 무슨 차를 탈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늘 말씀드린 우리 BMI 지수, 차질량 지수가 생각이 났는데, 121억 원이 1년 연봉이 아니라 6개월 소득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소득분의 차량 가격이 이정우 선수가 산 차가 1억 2천짜리 차예요.
그러면 BMI 지수는 얼마냐? 딱 봤더니 0.001입니다. 제가 한번 이 BMI 지수 돈줄남은 한 0.83이다 라고 슬쩍 저도 굉장히 전 절제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정우 선수한테 비하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정우 선수 0.001입니다. 아, 절제와 저축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올라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유능함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돈줄남이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돈줄남이 생각하는 미래 트렌드 5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자산 양극화, 초도심 집중화, 5번째가 트렌드 양극화였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자산보다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죠? 자산보다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산이 막 갑자기 요즘 뭐 아파트 뭐 사놓으면 5억이 막 10억 됩니까? 옛날처럼? 뭐 주식이 뭐 2만 원짜리가 뭐 10만 원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보다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얘기는 결국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장동선 박사님, 저하고 이제 새치어 같이 출연했던 그 장동선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그 뇌과학으로 보는 행복 3가지 조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3가지가 바로 이거였죠. 자율성, 유능성, 연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조금 뭔가 미래가 더 자유로워져야 행복해지는 거고 미래에 내가 조금 더 유능해져야 행복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잘 연결이 돼야지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유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다라는 거죠. 우리 혼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성장 마인드셋이 뭐지?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말은 말이죠. 1988년도에 나온 교육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뭐 구체적으로 심리학의 어떤 이론이고 교육의 어떤 이론이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두 선수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잘 알죠. 자, 왼쪽은 이치로 선수고요. 오른쪽은 오타니 선수입니다. 자, 이치로 선수나 오타니 선수의 공통점은 뭐냐? 천재다. 사실은 뭐 천재는 아니겠죠. 본인이 뭐 노력은 했겠지만 어쨌든 정말 엄청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야구 선수인데 자, 왼쪽에 있는 이치로 선수는 말만 하면은 한국을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30년을 못 이기게 하겠다, 막 그냥 이글이글 불타는 마음으로 그냥 맨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해서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밉상인 선수고. 자, 오타니 선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아니,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존경하는 선수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상당히 한국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는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다른 점이 뭘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치로 선수는 한국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우리 라이벌 있습니까? 내가 좀 극복을 해야 될 라이벌을 딱 만났을 때 어우,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치로 선수가 하는 스타일의 마인드셋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어떻게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태워서 자기를 끌어올리는 방식. 자, 그런데 오타니 선수는 경쟁자 라이벌이 있으면 그 라이벌과 경쟁자를 이글이글 불타는 마음으로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배웁니다. 자,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성장 마인드셋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인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이걸 내가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할 때 성장 마인드셋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 해내는 방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할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야,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아예 접어버리는 마인드셋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구나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내가 정말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메이저리그에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타자와 투수로 모두 MVP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타자라는 거 하나만 전념을 해도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MLB,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타자도 투수도 다 MVP. 정말 MLB를 씹어먹어버린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다이어리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선수의 다이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말로 잔뜩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네, 자, 이게 뭐냐면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건데요. 자, 이 만다라트 계획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기 위한 서브 목표 8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브 목표 8개를 위한 8개의 행동 지침이 갖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죠? 64개가 되는 건가?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같이 내가 오늘 어떤 걸 했는지를 피드백하는 거. 제가 아까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죠? 어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피드백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야, 진짜 이 선수의 이 놀라운 이런 노력. 자, 이 일본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번역한 걸 찾아봤거든요.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핵심 목표를 가기 위해서 야구 선수니까 8개의 서브 목표가 있는데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160km,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여러분, 야구 선수니까 당연히 뭐 몸 만들기, 제구, 스피드, 뭐 변화구 다 좋은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멘탈, 인간성, 운. 멘탈은 그렇다 치고 인간성과 운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중요한 서브 목표 중에 2개입니다. 그러면 운이 뭔가, 운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볼까요? 자, 운을 위해서 8가지.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부실 청소. 그 다음에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 늘 생각한다. 나는 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책 읽기. 그 다음에 플러스 사고. 이건 뭐 자기만 아는 거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건을 소중히 아끼자. 자, 인간성은 감성, 배려, 예의, 감사,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계획. 여러분, 오타니 선수가 왜 인성으로도 훌륭한 선수인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의 핵심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선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 오타니 선수가 요번에 LA 에인절스에서 LA 다저스로 이적을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억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우 선수 1억 1,300만 달러 6년 대단하다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7억 달러면 지금 한화로 9,240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계약이냐. 9,240억이라. 10년간 1조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1년 연봉이 924억입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924억. 자, 여러분 이 선수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성장 마인드셋이 있었는지 진짜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정말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반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7억 달러 계약을 했고 이게 한화로 9,24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연봉은 불과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 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괴물 같은 선수를 계약을 하면서 실제 연봉이 2천만 달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9,240만 달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deferred contract라고 그래서 지불 유예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LA 다저스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240억을 10년 동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10년 동안은 그냥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우 선수보다도 연봉이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연봉만 받고 10년 후에 나머지 80%를 받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사기 계약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화폐 가치를 따져보면 7억 달러가 아니라 4억 6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 계약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 오타니가 속은 거 아니냐? 이거 LA 다저스가 완전히 이거 뭐, 이 선수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야? 지금 뭐 난립니다, 매스컴이.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약은 오타니 선수가 원했다라는 거죠. 9,240억 저 안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10년 후에 주십시오. 20%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왜 이런지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왜 이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타니 선수의 만다라트 계획표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수가 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엄청난 부를 마다하고 나 10년 후에 돈 깎아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느냐. 잘 보세요. 이 8개의 목표 중에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돈을 갑자기 엄청나게 벌면 머리가 차가워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런 거를 자기는 매일같이 피드백을 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다. 자, 내 마음에 파도를 만들지 말기. 돈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혹시 선수 생활하면서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않을까. 자, 분위기 휩쓸리지 않기. 지속력. 지금과 같이 해왔던 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배려. 이거는 구단에 대한 배려입니다. 구단에 대한, LA 다저스에 대한 배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타니 선수가 스스로 제안해서 저는 돈을 조금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주십시오. 라는 계약을 했던 사람은 저는 역사상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 왜? 오타니 선수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장이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 돈은 자동으로 쫓아옵니다. 자, 이때 제가 한 명의 선수가 생각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생각납니다. 손흥민 선수도 훌륭하죠. 손흥민 선수가 왜 훌륭합니까? 손흥민 선수는 절대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냥 하는 얘기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결국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주식과 우리의 아파트가 올라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자, 오타니 쇼헤이 선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 자, 여러분 충격이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원하는 것뿐에 성장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돈줄남이 정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저축과 절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시리즈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유능성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올 겁니다.